직장을 다니면 직장에 대해 불화, 인간과의 불화, 정신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많이 왜냐면 다운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 기분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 내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문서의 결실도 있을 수 있고 계약의 결실도 개별적인 전환이 들어오는 시기도 이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뭔가가 올라오면서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어떤 현실에 닥치게 되는데 득이 되는 것보다는 손재가 되거나 손실이 될 수 있는 해운년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토끼띠 분들이 이제 토끼를 만났어요. 25 김효생부터 갈까요? 지금 취직을 하는 그럴 나이니까 또 자격증 시험, 취직 시험을 많이 보는 시기가 되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운상으로 보면은 취직의 시험, 또 내가 졸업하자마자 제일 먼저 사회 문을 딱딱딱 두드릴 수 있는 딱 그 시기에 있었어요. 실망감도 있을 수 있고 자기 것을 어떤 것인지 자기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찾아가는 시기가 될 것 같고, 주위의 선배라든지 후배라든지 아니면 주위의 지인들인지 귀인들인지 이런 사람들의 많은 조언을 많이 얻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계획을 자꾸 착착착 세우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보면 토끼가 토끼 해운년을 만나는 해운년에는 뭔가가 새로운 전환이 되는 시기고 뭔가 다짐이 돼야 되는 시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37 정묘생들은 수가 썩 좋은 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속상한 일이 많을 수 있고 화딱지 나는 일 아니면 실망하는 일, 불안감이라든지 그 중압감이 되게 많이 느껴지게, 평상시에 똑같다 하더라도 왠지 올해만큼은 그럴 수 있어, 더 그런 것 같아라는 중압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죠, 말하자면. 사회의 어떤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 대해 불화, 인간과의 불화, 정신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많이 왜냐면 다운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37살 분들은 지극히 감성적으로 흘러갈 거를 되게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감성적이라는 거는 그 순간에 자기 기분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 내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남의 말에 휩쓸려서 어디를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원하지 않는 어떤 끌려가서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은 되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별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든지 하여튼 사건 사고가 의외로 많을 수 있는 해운년이 이 37이에요. 약간 한 템포 느려가면서 생각을 하시고 모든 걸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9의 을미생 토끼띠들은 작년, 재작년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2년, 그러니까 47, 48이 지나오면서 계획했던 부분들이 약간 좀 미스가 생기고 잠잠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뭔가가 올라오면서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어떤 현실에 닥치게 되는데, 이것이 돈과 금전과 인간과 부딪히면서 득이 되는 것보다는 손재가 되거나 손실이 될 수 있는 해운년이 될 수 있으니까 매사의 모든 걸 철두철미하게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람 믿지 말아요. 그리고 문서의 결실도 있을 수 있고 계약의 결실도 준비됐던 사람 같으면은 결실도 있을 수 있고, 약간 독립적으로 내가 빠져나가서 직장 다니다가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개별적인 전환이 들어오는 시기도 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다른 해운년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는 게 좋다는, 뜻하지 않는 데서 불행과 사고가 엮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61 계묘생 토끼띠 분들 축하드려요. 한갑 축하드리고, 이 올해 60년 동안 살아오신 거에 정말 고생하셨죠. 힘드셨죠. 박수 쳐드리고 싶고, 인생의 반을 걸어왔으니까 다시 내가 1살이다 2살이다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자격지심이라든지 이런 거 좀 버리고, 나 본연의 누구누구의 아빠, 누구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내 인생을 좀 살아가는 시기가 되는 시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되게 새로운 전환점을 맞기도 하면서도 뭔가가 우울증도 약간 비슷하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내가 느끼는 나이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것들. 그러나 일부러 좀 61 되시는 분들은 일부러 좀 몸을 바삐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활동을 많이 하시고 강화적으로, 단 한 가지 건강을 좀 조심해야, 여자분들은 유방암이라든지 아니면 자궁 쪽이라든지 생식기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건강검진 특별하게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한 가지 제가 무속인 입장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나
친정 아버지라든지 시아버지라든지 시어머니라든지 혹시나 환갑을 못 넘기고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 내가 환갑이 들어왔으니까 남자분이 내 남편이 환갑이 들어왔던 내가 환갑이 들어왔던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자그맣게든지 아니면 천도제가 됐던 진호기가 됐던 조상을 위해서 한번 뭔가 제를 한번 드려주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많은 덕을 볼 수도 있고요. 73살 신묘생 분들이 남자분들이 속금 되게 안 좋아요. 건강이 되게 약하게 되거나 누구한테 사기를 맞는다든지 돈이 건너갔던 돈이 맥힌다든지 아니면 나갔던 돈이 회수가 안 되고 들어오지 못하고 맥힌다든지 금전줄이 되게 막히는 시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72살 되시는 분들은 73살이 되기 전에 지금부터 이 관리를, 돈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느닷없이 얻다가 뭉태기 돈을 갖다 투자를 하는데 주식에다가 묻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중자애하시는 게 좋고, 기대만큼의 내가 활동한 만큼의 이득 소득이 따라주지 않는 시기가 요 시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73살 분들, 여자분들은 괜찮은데 남자분들은 특히 아무래도 수가 안 좋으니까 같은 토끼들 중에도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73살 분들은 조금 매사에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가집도 될 수 있으면 안 가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그것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